공공의료부의 상징이 된 진주의료입니다. 진주의료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망원시장에서의 최고위원 현장 최고위원에 이어서 세 번째 최고위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께서 개의선을 해주십시오. 앞에요. 예. 제3차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대표께서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의 홍준표 강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의 폐업 방침을 발표한 지 70여일이 지났습니다. 저 앉아. 앞에. 공공의료가 무차별적으로 짓밟히고 있는 진주의료원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공공의료와 서민복지가 후퇴되고 있는 현장이고 우리 사회에서 의뢰에 처지인 대다수 국민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의를 위한 정당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사회적 약자와 소외받는 사람들의 정당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늘 의의 편에 설 것입니다. 의를 대변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오늘 진주의료원에서의 최고위원회를 갖는 것이 우리 사회 공공의료와 소민복지 문제를 상징하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드시 막아내고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누리당의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갑입니다. 공무원이 갑인 사회는 잘못된 사회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국민과 공무원의 뒤바뀐 갑을 관계를 바로 잡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공의료와 서민복지의 문제를 노조 문제로 둔갑시켜서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정치적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돌출한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가 새 정부의 공공의료, 서민복지에 대한 의지를 상징하는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서민복지, 공공의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들을 국민들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고위원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진료의료원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신경민 최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조금만.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는데 홍준표 지사는 이번에 홍보대사 임명될 자격을 충분히 갖출 만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수의 병포 노조로 둔갑을 시키는 노조가 원인이라고 둔갑을 시키는 이 사실 보도 그리고 편파적인 여론 이거에 힘을 입어서 고위공직자가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홍 지사는 자신의 얘기와 저서를 통해서 부모의 가난 그리고 그때 당했던 서름을 항상 얘기해 왔습니다. 가난을 정치적으로 세일하지 말고 정말로 진정으로 고난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MB처럼 가난을 세일하지 말고 정치 지도자가 정말로 되고 싶은 거듭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중앙정부는 복지 예산을 늘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이런 모순적 행동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 그리고 공약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이것을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경남도와 도의회도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수로 몰고 가서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똑똑하게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 덧붙여서 윤창중 대변인 사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제 말을 끝내겠습니다. 이거만 들었는데 하는 거야. 윤 대변인은 처음부터 이런 사태가 예상됐을 만큼 윤 대변인은 불통인사 그리고 인사의 기본 수칙을 어겼고 만인이 손가락질하는 인사였습니다. 다만 임명권자가 이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통인사를 단행했던 것입니다. 윤 대변인은 지금 국내로 들어올 일이 아니고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현지법에 따라서 수사를 받고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될 피의자 신세니까 청와대도 이 점을 인식을 해서 윤 대변인 문제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불통인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말라는 엄중한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입니다. 홍준표 지사님께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진주 어려운 사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가 되기 전에 그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보다 소외된 분들, 어뢰 입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지사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그 적자 규모를 예를 들면은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가 진주의료원보다 훨씬 더 많은 적자 규모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홍준표 지사님께 대묻겠습니다. 서울의료원 해야 됩니까? 다른 지방에도 역시 군산, 의정부, 부산, 천안, 파주 의료원들의 적자 규모가 수십억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방 의료원도 다 폐쇄를 해야 됩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께도 결단을 촉구합니다. 진주 의료원 문제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권고 수준이 아니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노사 관계로만 이것을 관계로만 설정하게 하지 말고 더 많은 외부의 어떤 시민 세력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수시간 단식 농성을 해주신 우리 민주당의 김용익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익 의원님의 이런 높은 뜻을 우리 최고위원님들도 잘 받들어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문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원식 최고위원 말씀이시죠. 네, 이곳 진주의료원에서 최고위원 출마선을 했던 그때와 비교를 해서 그때 저에게 정말 갈 데가 없다. 정말 갈 데가 없다. 홍준표도 믿고 새누리당도 믿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눈물 짓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오늘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상정이 한 달간 연기되고 5월 23일까지 경남도와 노조가 협상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협상 진척을 보니까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회생에는 관심이 없고 시간 벌기로 예정된 협상 기간 동안 폐업을 하려고 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에서 파견한 원장 직무대행은 협상에 아무런 준비도 없고 입장도 없이 노조가 제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거부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영정상화를 노조에서 먼저 제시하는 경우도 흔치 않는데 이것을 강성노조라고만 매도하면서 이걸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는 의료원 측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인지 23일까지 진주의료원을 살릴 길을 정말 찾아야지 문 닫을 궁리만 하고 있는 경남도의 태도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인 경남도 의회에서 23일 조례를 강제 처리할 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말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경남도는 고작 1년에 12억 원을 지원하면서 그동안 경남도가 누적 적자 원흉으로 진주의료원을 매도해왔습니다. 경남도가 최소 수익 보장제로 인해서 1년에 가거대교에 232억, 마창대교에 142억의 도민 혈세를 사업자에게 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런 이유는 정말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5월 23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부디 경남도가 문 닫을 각오면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절박한 환자들과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을 감안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결과를 내놓기 바랍니다. 한미정상회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성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꽉 막힌 기성공단의 해법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대한민국의 현재 한반도 정세를 해결할 주도적 역할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북한을 향해 먼저 변해야 한다고 했으니 북한이 하는 일을 보며 불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북한과 북한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꽉 막힌 북한과 대화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인지를 미국과 수기하고 그 해법을 내놓는 자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유인책은 없고 위기 국면을 지속하거나 오히려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여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의 해법이 절실합니다. 신경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만 더 첨언해 드리면, 윤창중 대변인에 대해서 국민이 그렇게 부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대변인을 거쳐서 청와대 대변인까지 발탁했던 그 배경이 뭔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야 된다. 또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해서 이번과 같은 국제적 망신을 산 것은 전적으로 부적절 인사를 강행한 대통령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들의 얼굴에 먹칠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수성구 도당위원장입니다. 예, 이런 시간 새 지도부 탄생 이후에 지방 민생 현장으로 처음 찾아주신 김한길 대표님과 우리 당의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긴 시간 동안 진주갑 정영훈 위원장, 진주월 서소연 위원장, 진주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투쟁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신 양산의 송인배 위원장님, 사천의 조영래 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 의료원의 문제를 강성 노조 탓으로 돌렸습니다. 홈파스에서 여러 번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의 법정 조사에서 진주 의료원의 경영 악화는 외진 곳으로 장소를 잘못 선정해서 병원을 이전한 것에 있고 또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환자의 접근성이 낮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공식 조사입니다. 그리고 또 경상남도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주 의료원의 문제는
핵심 경영진 간부 공무원 1인이 저지른 여러 가지 업무 미숙입니다. 2009년 경상남도 감사에서 33건이 지적됐는데 그중 모두 33건 모두가 그 핵심 간부 공무원이 연루되어 있고 또 2011년 경상남도 감사에서 42건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중에 38건이 역시 당사자 핵심 간부 경영진의 업무 미숙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스스로 진주 어른의 문제는 경영진의 문제라고 이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바, 노조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홍준표 지사의 아주 잘못된 도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지사는 이 점을 도민들 앞에 사과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과 최고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환자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지난 3월과 4월 동안에 진주의료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이 무려 22명이나 있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청은 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 도지사 같으면 진주의료원 사태를 야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고 그리고 적절한 보상의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쇄를 얘기하면서 진주원에서 나가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진료 대책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수많은 환자들이 지금 민간 병원 내지는 민간 요양병원에 가서 진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진주의료원보다는 조건도 좋지 않고 가격도 비쌉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그 보상 대책이나 치료 대책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보셨다시피 5명의 환자를 제외한 모든 환자를 온갖 수법을 다 동원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대책은 전혀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약속 위반이기도 하고 그리고 홍준표 지사의 정책이 얼마나 무자비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남도청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이 자리에 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노조 측에서 이기현 보건의료 노조위원장님, 최권종 부위원장님, 안혜택 울산 경남본부장님, 박석용 진주의료원 지부장님, 나영명 정책실장님 등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기현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우선 이른 아침부터 이곳까지 함께 해주신 김한희 대표님, 최고위원들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쇄 방침이 발표되고 나서 73일 동안 지역에서 서울 중앙에서 많이 애써주시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로비에서 간절히 정상화를 바라는 우리 조합원들, 그리고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34개 우리 지방의료원의 우리 직원들, 조합원들, 그리고 공공의료를 지키자라는 염원을 담은 우리 국민들이 오늘 이 시간을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건의료노조 우리 대표에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병실을 돌아보셨지만요, 우리 5분의 환자분이 지금 현재 남아 계신데요. 폐업 방침을 발표할 당시에 203명의 더 환자가 지금 73일 동안 경남도의 전화, 문자, 갖은 이런 압박을 통해서 강제로 퇴원을 하거나 전원을 하거나 이미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지금은 집에 계시면서 저희가 지금 봉사활동 나가면서 만나보면 언제 병원 문을 여냐, 나 지금이라도 입원하고 싶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제일 급한 거는 지금 남아있는 환자들 5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지금이라도 입원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이 도민들, 이 환자들의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대화를 진행 중에 있고 5월 23일까지
폐업을 일단 한 달간 유보하고 한 달간 노사가 대화를 하면서 병원 정상화를 위해서 논의를 해봐라. 이렇게 한 기간에서 지금 7차까지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환자를 한 명이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던 홍준표 도지사의 약속을 지키려면 현재 있는 이 환자들을 지키는 것,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지금이라도 입원하겠다고 하고 있는 우리 환자들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절실하다는 좀 말씀드리면서요. 실제 교섭까지 진행하면서 경영이 부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앞으로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진작 이 자리에서 일주일에 3번씩 교섭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도지사가 권한을 줬다고 하는 병원장 직무대행은 어제 그저께 교섭 이 자리에서 저희가 정상화에 대한 답을 좀 달라 이렇게 했더니 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라고 발언을 할 만큼 아무런 권한이 없이 지금 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도랑 직접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지금 많이 오셨던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직접 나서서 그래서 이게 단순히 노사 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은 진주의료원은 다시 여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정 그리고 우리 전문가분들 그리고 여기 같이 계신 분들이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진주의료원의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제안들을 다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같이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진주의료원 정상화 하겠다, 진주의료원을 지켜야 된다라는 촛불을 든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지역에서 서울까지 다 들끓고 있습니다만 정작 시간을 한 달만 늘리고 바로 폐업수술을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많은 조짐들이 우리 진주의료원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주의료를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해법들을 좀 찾기 위한 모색들이 좀 같이 돼야 되고요.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5월 16일 날 국회에서 토론회 하면서 원탁회 형식으로 정말 정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토론회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또 우리 김학의 대표님과 우리 최고위원님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면서 우리 13일 월요일에는 이곳에서 진주에 계신 분들하고 진주의료 정상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같이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노사 간의 대화로 이게 풀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이든 그리고 복지부도 중앙정부죠.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그리고 정상화하겠다는 분명한 방침하에서 그러면 정상화하기 위해서 저희 노동조합은 할 것 그리고 직원들이 할 것 그리고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하면서 어제 도의회가 개회가 되고 그리고 도의회가 또 23일까지 하면서 조례 개정에 대한 안건 상정을 23일로 하겠다라고까지 하고 있어서 시간이 많지 않은 이 국면에 또 힘을 좀 더 보태주시면서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들을 같이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사태는 진주의료 사태는 우리나라 몇 개 안 되는 공공병원을 지키는 문제 그리고 더욱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가 아주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 일반 독주하고 있는 이 독주행정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 그리고 우리 환자들이 정말 강제로 내쫓기면서 죽음하고 있는 환자들 인권을 지키는 문제라는 점을 좀 분명히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고. 네. 진주의료원 박서정 부장님. 저희들이 사실 힘이 좀 미약합니다. 좀 우리 이제 김한길 대표님 나머지 최고위원님들이 좀 저희들 나름대로 좀 도움을 좀 많이 받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이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공의료를 위해서 착실히 할 수 있도록 좀 지켜줄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과를 하게 된 거는 25년 진주의료원에 근무한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민이나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주의료원이 도가 얘기하는 진실 왜곡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진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민주당에서 참으로 문화복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지만 진주어른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올 국회에서 되지 않았지만 6월달에 국회에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 김두관 도지사 시절에 오늘 가보시지는 않았지만 국내 최고의 호스피스 병동이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치운 지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되지 않았는데 23억을 들었습니다. 국민의 혈세죠. 국비와 도비를 투자해서 1년도 되지 않은 건물을 방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경남 도정의 미숙한 운행이 결국은 500억 이상을 들여서 진주어른을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정말 새롭게 진주 지역의 지역 거점 공공교의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혀 되지 않고 단지 폐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어른뿐만 아니라 지역 거점 공공교의 대부분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식 시설을 갖춘 이 병원이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국비와 도비를 투자해서 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누군가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진정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 땅의 공공의료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이후 이제 70여일이 지났는데요. 초창기에 이에 반대하면서 삭발했던 간호사의 머리도 이제 어느덧 많이 다시 자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 끌 수 없습니다. 진주의료원 반드시 정상화돼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더 확충돼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구성원 누구나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나라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픈데 치료받을 수 없이 죽기만을 기다려야만 하는 나라, 절대로 대한민국일 수 없습니다. 우리 진주 의료원 문제를 우리 사회 전체의 사회복지 문제, 또 갑이 아닌 을이 겪는 고통의 문제로서 보고 민주당은 이의 해결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마지막에 발언하신 분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료원법은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지금 법사위 때문에 묶여서 본회의를 지금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으로서 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지방의료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빨리 정상화를 시켜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우리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들어올 참으로 고단한 세월이 이제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이 진주의료 폐업 사태의 본질이 노사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 우리 민주당 잘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 위한 빌미로서 노조 문제를 부각하고 있는 것 잘못된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 조금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루속히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 망설이지 않고 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의료의 확충이 요즘 말해지고 있는 갑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을을 위한 대한민국이 되는 데에도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저희 민주당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 많이 쓰시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머지않아 있기를 위해서, 있기를 기대하면서 거기에 우리 민주당이 적극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신청을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들 최고위원회에서 금방 했던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중앙정부는 지금 복지를 확대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방에서는 이런 짓을 하면 일단 일관성도 없고 논리성도 없고 맞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얘기했던 것도 전부 다 맞지 않고요. 지금 5명 환자 저희들이 보고 왔는데 정말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그렇게 해서 되는가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지사는 입만 열면 자신이 가난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책에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가난을 세일로 해서 그걸 정치적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 MB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가난했던 것을 정치적으로 세일했는데 이런 것은 안 되고 정말로 가난했고 그 가난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지금 했던 것과 반대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독재가 끝나지 않았다. 독재적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원식 최고위원입니다. 지난번 출마 선언할 때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선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이에 지금 남아있는 5분들만 있고 다 여기를 떠나든지 돌아가셨든지 그렇게 된 상황을 보니까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진주우려원 지켜내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정말 가슴에 깊이 옵니다. 진주우려원은 진주우려원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어려운 사람들의 건강, 이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국가에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홍준표 지사, 저희들이 반드시 진주의료원을 통해서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최고위원 회의를 우리 지방에 가장 먼저 한 곳이 바로 진주의료원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김한길 대표님께서 그만큼 실천하겠다, 인생을 위해서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도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흔쾌히 함께 진주의료원이 왔다는 그 사실, 그 진정성을 국민 여러분과 경남도민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다운 야당, 이것이 꼭 그 정부의 그 발목 잡기를 위한 그런 야당이 아니라 정말 공공의료를 지켜내고 또 국민의 복지를 지켜내는 그런 야당다운 야당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진주의료원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강한 신념과 의지로 반드시 진주의료원을 지켜내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